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하반기부터 네. 개묘년까지 네. 개묘년까지의 원숭이띠 운세를 준비했어요. 네, 나이대별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나이대별로 알겠습니다. 저번에 영상 중에 지금 띠별 영상 각 하나씩 개띠, 용띠, 12간지를 지금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매일매일 하나씩 넣어보다가 지금 이렇게 띄엄띄엄 하고 있었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문자로 왜 다른 띠는 안 해주시나요? 하시길래. 그래서 아니 다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영상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으니까 조금 배려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원숭이띠인데, 자, 이제 원숭이띠들도 지금 삼재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근데 또 복삼재도 있고, 악삼재도 있고, 또 조심해야 되는 삼재기도 하고, 그리고 삼재가, 아무리 복삼재라도 반전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진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리고 지진이 한번 나면 여진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내가 맞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가 차라리 다른 걸로 액땜을 쳐서 그것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도 최대한의 피해를 막는 거예요. 자, 원숭이띠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개묘년까지의 운세가 뭐가 있냐면 굉장히 기쁜 원숭이띠는 막 하늘에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원숭이는 하늘에 있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막 바닥에서 나무를 올라가야 되는데 원숭이가 나무를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허우적 거리는 상황인 거죠. 그럼 결국은 그것이 내가 이제 복삼재냐 이제 악삼재냐를 나누는데 물론 이 원숭이 띠들 중에서는 되게 다체적으로 재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술가적인 그런 기질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어떠한 끼가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원숭이띠들이 연예인들이 참 많은데 뭔가가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나 자체 내에서의 그 자체 발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풀어서 가는 부류, 아니면 뭐 어떤 얼굴을 팔면서 일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 원숭이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분서주도 하고, 그리고 뭐 정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직장이 한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해야지만이 나한테 득이 되는 그런 원숭이띠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원숭이띠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쪼막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 원숭이띠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거 다 줄이고 하나만 가지고 가는 원숭이띠가 있어요. 근데 원숭이띠들은 또 레크레이션 담당, 그리고 되게 주목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주목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뭔가가 자기가 막 예술적인 그런 기질을 펼쳐야지만 그 사주가 힘을 발휘를 하는 또 이상한 또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들이 개묘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제 92년생이에요. 그죠? 92년생. 자, 92년생 이분들이 92년생 31네요. 자, 이제 31 이분들이 이민년에는 실속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상반기 때는 그냥 우야무야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가다가 이제 나라의 경기가 장기화되고 침체되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뭔가 사람들이 다 이제 쓸 돈이 없어지면서 나한테까지 그 피해가 오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실속 하나도 없고 그냥 몸 바쳐 마음 바쳐 다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나한테는 결국은 금전적인 손해가 와야만 하는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삼재인데도 악삼재는 아니더라도 결국 그게 나한테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내년 개묘년이 되는 2023년의 해에는 내가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실속 있게 가야 되거든요. 이제 실속 있게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이분들이 굉장히 머리는 되게 빠른데 잔정이 너무 많아요. 잔정이 너무 많으면 득이 없어요. 실이 있고. 그래서 항상 이것을 악영향이 되는 거죠. 나한테. 근데 이제는 실속형으로 가야 돼요. 그럼 실속형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결국은 10,000원 먹을 걸, 10,000원을 먹을 거를 알고 거기에 있어서 10,000원 주겠지. 뭔가 그거를 다 받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안 되고 거기에 2분의 1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결국은 막 여러 가지 다닐 필요 없고 좌청룡 우백호 동서남북에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냥 거기에다가 올인을 해서 귀인의 도움으로 뭔가 내가 저쪽까지 1시간에 갈 걸 30분에 훌쩍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결국 그것은 내가 내 실속 차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따라주지는 않는다만 이분들이 운이 피는 시기가 정확히 음력 3월 중순부터 뭔가 시작이 돼요. 음력 3월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가 그래도 여태까지 해왔었던 그 패턴이 똑같은데 불구하고 2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4개가 되고 이게 좀 점점 늘려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곳간에 뭔가 재물이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직도 멀었죠. 지금 나이가 이제 시작을 하는 나이니만큼 뭔가 손해를 보는데 이제 내년보다 내후년이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개묘년에 뭔가가 이제 내 스스로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돼 뭔가가 포지션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뭔가가 내가 조금 이게 확장을 시키든 뭐 공부를 하든 뭔가가 나한테 있어서는 좀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너무 확 바뀌어가지고 그 시대에 바뀌는 흐름에 따라가라예요. 따라가라. 시대가 바뀌었는데 자꾸 여기서 머물면 나는 돈도 안 되고 발전도 없고 어떠한 뭔가 상승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도 이민년보다는 개묘년이 훨씬 낫고 개묘년보다는 그 뒤에 용해가 더 낫긴 하지만 용해에는 이 용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폭이 커요. 나가고 들어오는 게 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우리 80년생, 자, 이제 43살인데,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에요. 기쁨보다 슬픔인 건 뭐냐면, 이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없는데 벌리면 안 되거든요. 없는데 없는 만큼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없는데 벌려요, 이분들은. 없는데 벌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빚에 여기저기 빚을 모아서 결국은 뻥 터지는 건데 내년이 그래요. 내년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 보금자리를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내가 나서지 말아야 될 상황에 너무 나선 거예요. 나서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앞뒤 안 가리고 나서다가 내가 방패가 된 거죠. 방패가 되면 안 되는데 나는 방패가 되면 안 되는데 방패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화살이 잘 됐어. 제가 결국 방패가 됐으니까 쏴. 이렇게 된 격이라서 내 보금자리를 억울하게 잃을 수 있다라는 게 이분들한테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좀 절제, 자중 그리고 경청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옆에 부인이 있고 아니면 남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청할 자세를 좀 가꾸어서 어느 정도는 확장 줄이고 그리고 정리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재테크를 해서 분산은 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 경신생한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8년생이 될 텐데, 자, 68년생은 나이가 이제 55세가 될 때고 이제 무신생입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으면, 되게 확 좋고, 나쁘면 확 나쁘고 하는데, 자, 기쁨 반 슬픔 반이 동시에 있어요. 기쁨은 내가 나 이외에 자식이든 누군가가 뭔가가 나로 인해서 대리만족을 했더니 그 부분이 명성, 지위 이런 것들 신분 상승으로 인한 그런 효과를 나까지 같이 받아서 모든 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슬픔은 자, 이분들한테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주팔자가 되게 센 사람들에 속하는 부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사주팔자가 세다는 건
그 사주 안에 살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살은 뭐 육회살, 공방살, 몬살, 인동살, 무슨 살 이런 살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내가 나한테 칼을 여러 개 숨기고 살아간다는 건데, 이 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몸에 어떤 칼자국이든 시술이든 어떤 그 병액으로 인해서 내가 결국은 몸에 칼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이분이 이민년의 해에 안 그랬다 하더라면, 자, 계묘년의 해에는 그것이 나한테 올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기쁨도 있지만 어떤 슬픔으로 인한 그 부분을 조금은 다른 쪽으로 시술을 해서 액땜을 치든, 아니면 더 큰 피를 보기 전에 내가 조금 피를 봐서 좀 피를 내더라도 그걸로 인한 액땜을 좀 치우고 갈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년생이죠. 나이는 67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슬픔이었어요. 근데 기쁨으로 변했죠. 기쁨으로 변한 건 내가 뭔가가 그래도 내가 인력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정말 어떤 기적이든 뭔가가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되게 슬픔이었고 어둠이었고 터널이었고 되게 허우적거렸는데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누군가의 천복이든 천운이든 어떤 그런 운을 통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받았죠. 이제 받았는데, 자, 본인이 알아두셔야 될 건 이거예요. 그게 나한테 왔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빨리 릴레이를 시켜서, 이제 운이 터널에 있다가 나왔어요. 터널에 있다가 나왔는데 여기서 빨리 걸어가야죠. 다른 쪽으로. 터널에 있다가 나왔다 그래서 나를 끄집어서 데려다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됐어. 뭔가가 이제 다 끝났어 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 운이 다시 어떻게 돼요? 터널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뭔가가 천운이든 천복이든 나한테 그 기회가 와서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서 나한테 왔다면, 거기서 릴레이를 시켜서 쭉쭉쭉쭉쭉 뻗어나가는 운을 만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이 지금은 정체가 아니고 상승 곡선을 탄 첫 번째 계단을 올랐으니까, 이제 이것이 계속 이어지려면 인력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누군가의 어떤 신이든 조상이든 뭐든 그 도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도움을 유지시켜서 일관성 있게 빈틈없이 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79살 44년생이고 이분도 나이가 이제 80을 바라봅니다. 이제 마지막 3제인데 9수에 걸려 있어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쁨, 슬픔보다는 어떠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음력 10월달이고 이제 추워지는, 이제 추운 한파가 오는 그때를 조심해라 라는 게 있는데, 음력 11월, 12월, 1월 요 3개월 내에는 뭔가가 내가 휘청거려서 내가 조금은 순간 긴장을 놓친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한번 고비를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비에 가까스로 내가 한 번은 진짜 4, 5세계를 갔다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상하지 않을 그런 아주 신기한 그런 사주의 운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하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 못 하시면 그 자녀분들이라도 자식분들이라도 그런 것들을 들어서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특히 삼재의 해에는 여러 가지의 재앙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그 해를 잘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숭이띠 영상 준비했고, 또 다음 영상 때 또 다른 띠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죠. 오늘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